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김주성입니다. 좀 목소리가 좀 가려가지고요. 일단 지금 오랜만에, 몇 년 만에 그 영상을 올려서 지금 한 3일 정도 지났나요? 4일 동안 지났나? 야, 정말 감사합니다. 예, 뭐, 그 커뮤니티란에도 좀 올리긴 했는데, 그 다음 분들은 못 올렸어요, 아직도. 예, 그, 정말 사랑이 담긴 후원금 보내주셔가지고, 뭐라고 감사의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, 죄송합니다. 뭐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요. 가족 같아요. 음, 솔직히 말하지만 뭐 저 혼자지 않습니까? 예, 뭐 그 아내도 있고, 도연이 딸도 있었는데, 그나마 없어지고, 그 사이 작년부터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있을 때도 혼자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정말 일단 뭐 뭔가 동의서를 써야 되더라고요. 여러 가지. 그러니까 가족이 없으니까. 음. 이게 당시고 제가 그때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 뭐 차도 없고 뭐하고 하는데 그 어느 대학의 교수님께서 저하고 이미 전에 잘 알았던 교수님이신데 곽 교수님이라고 한국 사람이에요. 저보다 나이가 좀 한 20살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그 교수님이 이미 전에 위암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이셨어요. 근데 제가 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. 인천에 살다가 파주로 이사 왔는데 뭐 사연이 있습니다. 후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파주에서 어느 탈북민 임대 아파트에 얹혀서 겹방살이처럼 함께 동거를 했어요. 거기 사시는 분도 남자 혼자분이라 예 그래서 집이 없고 갈 데가 없고 하니까 뭐 일단 있던 아파트는 다 팔고 정리하고 이혼한 다음에 예 그래갖고 뭐 대출도 갚고 뭐 드르드르 했는데 거기에서 있을 때 오랜만에 전화 오셔가지고 뭐 하냐 해서 요즘 좀 몸 상태 그때는 아직 암 판정을 받기 전이에요. 근데 오늘 좀 그 과정에 대한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막상 뭐 이것도 뭐 경험이라고 할까요? 아니면 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또 많은 것을 또 인생 수업이죠. 예, 배우게 된 데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. 이렇게 뭐 정말 고마운 후원금까지 받고 힘내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써주시고 예. 일부 좀 뭔가 이상한 그런 악플이 올라오고 이제는 시청자분들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거 보고 더 감동 먹었어요. 하여튼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한 분 좀 요즘 몸 상태가 안 좋다. 그래서 오셨어요. 와서 쭉 보더니 그때는 뭐 이게 벌써 전신경화증이 진행 중이라서 온몸이 굳어지고 그다음에 팔다리가 탱탱 붓고 뭐 그런 상태였거든요. 밥도 못 먹고. 그래서 혼자 누워있고, 집주인은 계속 밭에서 일을 하시니까 저 혼자 있었거든요. 어디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니까, 뭐,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셔가지고 그랬는데, 왔다가 이러 됐다. 그러니까,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됐냐. 그러니까 일단은 그 교수님이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입원수 갈 때도 계속 같이 저하고 동행을 해주셔가지고 보살펴 주시고 그 다음에 입원했을 때도 보호자가 나다. 참 고맙죠. 예, 남남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친구 보호자입니다. 그래서 보호자에서 자기 이름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3일이 멀다가 계속 보러 와주셨는데 먼저 이게 뭐 일단은 여러분들도 건강이 편치 않으실 때 혹시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좀 더 염두에 두고 제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
뭐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. 일단 작년이죠. 예, 딱 작년 1월경부터 뭐 일단 뭐 가정 문제도 좀 뭔가 서먹서먹하고 했어요. 일단 뭐 소두에 말씀드린 거는 뭐 댓글에 그 이혼한 동기랄까요?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또 어떤 분이 또 반박을 해주시더라고요. 왜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뭐 털려고 하냐, 털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괜찮습니다. 뭐 일단 와이프가 떠나게 된 건 합의 이혼을 했고 제가 그 합의서에다 사인을 했고 제 잘못이죠. 네, 구실을 못하고 예, 뭐 물론 수익도 없어지고 일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제가 그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크게 한번 사기를 당한 게 있었어요. 현재 그 사기를 지금 기획부동산 쪽인데 뭐 일단 뭐 TV 잘 보고 있다 어쨌다 해가지고 같이 이만갑에 출연했던 뭐 탈북민 청년이 선생님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. 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그런 기획부동산에 뭔가 하시는 아줌마였는데 뭐 현재 뭐그 예, 갈 곳에 가가지고 형무소인가요? 예, 교도소 가 있는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고요. 뭐 그것 때문에 뭐 민사도 승소를 했고 다 했는데 뭘 합니까? 돈이 없는데. 좀 그 사이 좀 벌어가지고 좀 모아뒀던 돈에다가 예, 뭐 저 욕심이죠. 예, 그때 욕심이 생겨가지고 뭐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완공되게 되면 조합 아파트인데 완공되게 되면 그걸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준다. 그래서 야 이거면은 좀 한미천 든든히 쌓아놓고 노후가 걱정이 없겠구나. 와이프나 딸 앞에도 부끄럽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사기 당한 거죠. 그래서 뭐 일정도 못 찾고 뭐 액션을 말 안 하겠습니다. 너무 창피해서. 당시 그 경찰에 들락거릴 때도 그 형사님들이 제가 가면은 알아보시거든요. 그래서 아니 김주성 씨가 어떻게 사기를 맞아요? 김주성 씨가 똑똑해서 사기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랬다. 아무튼 그게 원인인데 그 저는 그 연배도 많이 차이 나잖아요 우리 와이프랑.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나 일 처리를 하고 그 말을 안 했어요. 와이프한테 숨긴 거죠. 그 자체가 잘못이죠. 그러니까 와이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. 왜 그걸 말을 안 했냐. 이 말을 하게 되면 당신도 힘들어질까봐, 또 실망할까봐.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 처리를 하려고 했다. 뭐 일단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엔 뭐 일도 없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뭐 돌려막기 하고 뭐 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뭐 아시지 않습니까? 예. 뭐 카드 깡인가요? 뭐 이렇게 해서 돌려막기도 해보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점점 힘들어졌던 거죠. 예, 그런 것도 있고, 예, 그 다음에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뭐 저한테는 이야기 안 했지만 남들한테 대한민국에 행보가사고 왔는데,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뭐 뭔가 뭐 내 채무까지 도연이 안 돼, 딸한테 다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미구심도 있고 해서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합심을 해서 어떻게 고난을 좀 뚫고 나가자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용기가 안 나섰나 봐요. 그래서 저도 뭐 개의 가시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뭐 댓글에 뭐 제가 암이 걸려서 갔다 하고 하는데 물론 그때 아프긴 아팠어요. 아프기도 하고 뭐 사소한 일들이 뭐 있죠. 서로 뭐 그런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20년 차이라는 그런 극복하기 힘듭니다. 진짜. 네. 처음에 2013년도인가 12년도가 직행으로 와가지고요. 오지가지 할 데 없어서 어느 그 탈북민 예술단에서 춤을 추다가 그래서 함께 그 노래를 하던 그 탈북민 언니 남편이 저랑 같이 하나원에서 그 총무를 했었거든요. 그런 인과관계로 해가지고 내가 계속 혼자 살고 있으니까 뭐 소개해준다 뭐 해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요. 정신 나갔다 안 된다고 뭐 그랬는데 지금 애기 엄마도 그때 다시 갈 데가 없고 그래도 TV에서 날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잘해줬어요 처음에 뭐
제 힘 자랑 것. 일단 뭐 탈북민 남자들, 다른 남자들보다는 제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뭐 부족함이 없이는 해줬던 것 같아요. 그 옛날 이야기고요.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그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뭐 일단 개인사기 때문에. 근데 그거는 뭐 그래서 1월부터 벌써 이 합의원하는 것도 그 뭐죠? 뭐 고려 기간인가 뭔가 기간이 있더라고요. 3개월인가 4개월인가. 그러다 보니까 7월인가 6월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. 도현이는 아빠를 좋아하니까 아빠하고 살겠다 했는데 제가 뭐 그때 당시 도현이를 거둘 힘도 없고 예. 그래도 그렇게 됐는데 일단 뭐 그건 그렇고요. 병인데 처음에 하여튼 그건 있습니다.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. 그냥 코로나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처럼 뭐 남들한테 말 못하는 그런 사정을 안고 가자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. 어, 지금 어떤 때 막 속상해요. 예. 그래가지고 뭐 아직 감옥에 가기 전에 그 여자 졸졸 따라다니면 돈 달라고 막 하고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마지막에 뭐 이게 빚진 사람이 반대로 사정사정하는 그런 뭐 형편에 놓여가지고 자가 힘들었어요. 그런 것도 쌓이고 하다가 결국은 뭐 좀 병이 온 것 같던데 1월 달에 갑자기 이 글을 쓰느라고 앉아 있는 건데 보니까 발등이 붓는 거예요. 예, 그다음에 발목도 좀 부어 있더라고. 이거 왜 그러지? 하고 그다음에 누워서 다리를 쭉 소파 위에 다리 올려놓고 누웠거든요. 누워서 한 2시간 지나니까 또 이게 붓기가 또 가라앉고 다음날 또 앉아서 하다 보면 또 그래요. 근데 별로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에 가니까 디스크 때문에 그렇다. 여추. 그래서 거기서 뭐 콜라겐 주사인지 뭔지 그런 걸 맞고 진료를 받았는데 전혀 차도가 없는 거죠. 근데 그때는 벌써 이게 팔다리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본인도 이렇게 왜 이렇게 딱딱하지? 하고 그 다음에 좀 몸도 좀 기력이 없고 뭐 앉았다 일어날 때도 좀 뭔가 힘들고 예. 그다음에 기본이 뭐냐면 무릎을 구부릴 수가 없고 구부리면 막 아프고 예, 막 이런 상태였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 어떤 탈북민 하나가 형님 그저 양촌에 한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물론 그때 그 박세현 원장 아시잖아요. 예, 한번 뭐 박세현 원장이 병원 이사한 다음에 갔었어요. 그 뭐라고 하냐 개원식이라고 하나? 근데 갔는데 쭉 보더니 야 형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더니 막 팔다리 만지고 너무 딱딱해 있으니까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양산이잖아요. 양주. 어, 너무 먼 거예요. 근데 그때 뭐 차 운전도 못 할 때고 차도 이미 전에 팔은 상태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양천에 있는 한국 분인데 젊은 분인데 3대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. 근데 그 젊은 한의사 선생님 맥도 잘 짚고 침도 잘 놓고 그래서 거기를 한 달 가량 다녔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침을 막 놔준 거예요. 놓고 나면 자요. 예. 근데 뭐 그때도 그 불면증이 있었거든요. 근데 불면증은 뭐 내가 이 생각 저 생각에 이혼도 하게 됐지 뭐 하니까 그 7월 달까지는 일단 한 집에 있으면서 1월 달 이혼하자 해서 서류 제출하고 접수시켜 놓고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. 서로가 또 얼굴 보면서도 말도 안 하고. 그러니까 뭐 도현이도 뭐 가운데서 참 어린 마음에도 뭐 속상했겠죠. 뭐 늘 그냥 아빠 엄마 같이 살면 안 돼. 뭐 이런 이야기 해도 서로가 뭐 거기에 호응해 줄 수 없던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더 스트레스가 더 쌓인 건지.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의원을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. 예. 그랬다가 그 예전에 오신 그 유학생으로 왔다가 오신 탈북민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찌어찌 하다 한번 만났어요.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. 근데 그 쭉 제 증상을 보더니 뭐 그때는 벌써 팔다리뿐이 아니라 배까지도 단단해지기 시작한 거죠. 예. 막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해가지고
그냥 뭔가 밥을 먹으면은 얼마 안 먹었는데도 뭐 배가 포만감이 아니라 배가 그냥 그 근육이 복근이 뭐 다 이게 근육이 긴장돼 가지고 굳어지니까 당연히 그런 증상이 일어나겠죠. 근데 막 숨이 가쁘고 막 그랬어요. 그러더니 큰 병원에 가봤네. 제가 좀 잘못인 건 뭐냐면 몇 년 동안 건강검진도 안 하고 예, 마냥 자기 몸이 웬만해서는 뭐 감기 걸려서 열이 나고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거나 뭐 그런 정도밖에는 안 갔거든요, 병원에. 아이 뭐 난 건강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, 정말 잘못이더라고요. 예, 혈액 검사도 딱딱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. 근데 그분이 그래서 자기 그 일산병원에 가봐라. 자기 좀 아는 분이 계시니까 어, 그 선생님한테 좀 상담을 해보게 볼게. 그래서 그분이 상담을 해서 이런 이런 증상이다. 그래서 응급으로 가서 류마티스 내과에 가서 진단을 아까 진료를 한 거죠. 그 류마티스 내과의 그 조 박사님이라고 여성분이셨어요. 쭉 팔다리 쭉쭉쭉쭉 만져보고 그때는 뭐냐면은 그 화상 입으면 케로이드 현상이 일어났어요. 그것처럼 이게 팔이 지금 여기 없어졌는 건데 저 팔도 엄청 얇아졌어요. 이쪽 팔은 지금 아직도 이게 완전히 안 펴지거든요. 원래 한 90도 정도 이 상태에서 팔이 안 펴졌었어요. 양쪽 팔이. 근데 이쪽은 좀 왼쪽은 괜찮았는데 오른팔이 지금도 이게 안 펴지고 여기는 뭔가 물건 쥐면 더더더 떨어요. 예. 근데 뭐 많이 근육은 많이 풀려서 만문해졌는데 이 팔 부위가 이 부위가요. 이 부위부터 이렇게 해서 이게 팔꿈치 있는 여기가 케로이드 형상처럼 울퉁불퉁해서 그 염증처럼 만지면 아프진 않는데 딱딱해지면서 그런 증상들이 여기하고 그 다음에 무릎에서부터 장다리 사다구니 있는 장다리 안쪽에 그런 게 쫙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쭉 보더니 류마티인가 했어요, 저는. 그래서 처음에. 쭉 보시고 뭐 그다음에 컴퓨터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외국 사이트에서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. 류마티에 걸린 그 환자분들의 그런 증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찍은 걸 보시더니 계속 고개를 갸웃갸웃 하다가 바로 서울대병원에 가세요. 저는 여기서 진료 안 하겠습니다. 아니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두말 하지 말고 보통 그 한 5개월 정도 걸리는데 서울대병원 류마티스 내과에 제가 건의서를 써드릴 테니까 기다렸다가 거기서 통지가 오면 가세요. 대신 그 환자분이 이제 앞으로 진료하는 과정에 대한 거 제가 봐도 되죠? 왜 그런가? 희귀하다는 거예요, 이런 증상이. 예. 그러니까 뭡니까? 그러니까. 저도 잘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지. 아마 아셨을 수도. 그러니까 혹시나라는 생각을 하셨지만 저한테 말씀을 안 했던 거죠. 그 있다가 거의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그 한 달 기간에 벌써 걷기도 힘들어지고 예, 뭐 엎드릴 수도 없고 허리를 구부릴 수도 없고 해서 와 정말 아무도 없잖아요. 예. 뭐 예전에는 뭐 저는 항상 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예, 저 술은 안 했거든요. 안 했는데 그런 술 자석에도 자주 가서 같이 앉아서 희희애애하게 화기애애하게 그런 시간도 많이 보냈었는데 뭐 서럽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렇다고 전화를 해서 야 나 이게 아픈데 좀 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겠고 해서 그때는 너무도 정신적으로 뭐 이혼도 했지 도연이도 보고 싶지 네, 그다음에 뭐 임대 아파트 다시 들어와서 혼자서 그러니까 뭐 먹는 거라는 거는 컵라면하고 햇반밖에 없는 거죠. 지금도 같습니다. 뭐 좀 밥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 일단 물건을 질 수가 없었어요. 예.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할까 이게 손가락까지 다 견직이 와가지고 예. 그다음에 들 수가 없고 정말 그 치약을 겨우 드는 정도였다니까요. 네. 심할 때는 와, 뭐 이대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늘 밤마다 자면서 아이고 내일 아침에는
눈을 뜨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예, 너무 족족하니까 TV 켜놓고 예, 뭐 그리고 뭐 일단 예, 그 요즘 우리 배달의 민족이잖아요. 배달이 잘 되니까 쿠팡을 통해서 예, 뭐 컵라면이나 이런 것도 다 배달시켜서 집 앞까지 온 거를 뭐 낑낑거리면 어떻게 끌고 들지 못하니까 끌고 안에까지 끌어다 놓고 예, 겨우 열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. 차가 있어야죠. 예. 근데 그때 마침 그 아까 말한 곽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교수님 오늘 저 병원에 가면 뭐 형님이라고 해요 제가. 그래 알았어. 차 풀고 오셨어요. 어. 대학이 홍천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제물포에 캠퍼스가 있고 그런 캠퍼스에서 개편을 잡고 계신 교수님인데 그때 가서 차 타고 뭐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예. 그분은 암을 이겨낸 분이신데 그게 없다시피 해가지고 자기가 겪은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암인지 몰라요. 아무튼 뭐 제가 혼자서 이렇게 된 거 아니까 뭐 예. 또 어쨌든 뭐 이상한 자존심이라고 할까요? 누구한테 또 이렇게 오는 소리도 못 하겠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. 가서 그 다음에 진료를 했죠. 예, 류마티즘 내과 교수님 정말 감사하고요. 예, 그리고 그보다도 그 일산병원의 조 교수님 참 미인이시고 예, 진단을 정말 신속하게 내려주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수 있나 봅니다. 아무튼 그래서 그 쭉 만져보시더니 일단 검사합시다. 네. 그다음에 혈액 검사, 그날 CT, MRI, 밤 9시 지날 때까지 와 서울대병원 정말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건데 암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. 네, 정말 좀 많은 걸 느꼈어요. 입원하면서. 아무튼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진료는 3시에 끝났는데 MRI 순서가 저녁 8시예요. 네. 그래서 기다리고 뭐하고 그 다음에 후회 안 하는 일이지만 그때 벌써 그 혈소판이 제 몸에 없었어요. 네. 뭐 혈소판 수치라고 하나요? 이게 뭐 완전히 그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고 체내에 비타민 열들도 없고 철분이 없으니까 빈혈이 계속 일어나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그리고 교수님이 또 계속 기다렸다가 MRI까지 찍고 그 다음에 또 저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시고 서울에 사시는데 또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고맙죠. 했다가 며칠 날 오라 그래서 3일인가 4일 만에 갔던 것 같아요. 예, 다음 진료 날짜 당장 입원하래요. 예, 이게 뭡니까 아니까 그냥 일단 입원하라고 좀 더 봐야 알겠다.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. 했는데 그 벌써 이게 류마티스 내과도 일단 그 옆에서 가족분들이나 누가 이게 간병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. 이게 간호사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없어요. 그랬다가 교수님이 내가 가끔씩 자주 오겠습니다. 그다음에 1층에 가서 뭐 수건부터 시작해서 슬리퍼 이런 거랑 두루두루 다 사주셔가지고 뭐 이사를 오면서 뭐 짐도 옷도 많이 버렸고 예, 집이 작으니까 그 다음에 두루두루 뭐 있던 것들 큰 거 뭐 가구고 뭐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왔거든요. TV하고 그 다음에 소파 예, 그것만 가지고 나머지 뭐 선풍기나 뭐 이런 것들 그 이따 아무튼 그래서 입원을 했죠. 입원을 해서 그 투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암인 줄 몰랐고 딱 해서 뭘 먹었나 스테로이드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. 썰론도전인가요? 지금도 먹고 있는데 그 스테로이드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막 병원 밥은 규칙적이잖아요. 저염분으로 해서 그래서 참 그 오히려 제가 집에 있을 때보다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예 그리고 또 같은 그 병실에 계시는 분들
보면 중환자도 계시고 뭐 류마티스 내과인데 어떻게 그 많은 분 뭐 다리 못 쓰는 분도 계셨고 많았는데 다 그 간병으로 해서 뭐 네, 사모님들이 계시거나 다 계셔요. 근데 저 혼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 하루 이틀 지나서 아무도 없냐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보다가 또 저를 또 알아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이고 TV에서 많이 보던 사람이 참 고마운 분들이죠. 뭐 그래서 뭐 그래도 먹을 거 생기면 귤도 주시고 뭐 하고 해서 하도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다가 가족이 없냐 그래서 네뭐 이렇게 해서 여러모로 말 안 하고 해서 병원 생활을 하다가 거의 매일이다시피 그 뭐죠 검사를 하고 예. 그다음에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조직 검사를 했어요. 예.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사진을 올렸었는데 조직 검사하는 것도 수술이라네요. 일단 그렇게 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요부인가 여기다 요게를 째가지고 예, 엄청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척수 예, 골수 검사 예 그것도 아프대요. 네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거 하는 거 보니까 마취를 해도 아프더라고요. 그거 해서 입원하는 사이에 그 두 가지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. 했더니 저보고 아침에 진단 오셔가지고 김윤 씨 아주 본명이 그냥 뭐 말씀드리고요. 뭐 김유정은 그냥 가명이고요. 김윤이는 예, 혈액종양과에 진료를 협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서늘해지는 거죠. 어디요? 그러니까 혈액종양과라는 거죠. 그래서 입원해 있는 사이 거기 한번 진료를 받으러 가라. 야, 그때부터 그 처음에 그 혈액정리학과라는 말을 듣고 암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. 뭐 누구한테도 말 못하겠지. 그래서 내가 다급해서 저 뭐지? 주치의인가요? 예. 보조사가 아니고 항상 그 입원실에 입원 병동에 계시는 예, 아가씨였는데 참 그 신세 많이 졌죠. 그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 물어봤어요. 제가 붙들어가지고 왜 그러냐? 암이냐?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저렇게 말 못하겠다. 보호자분 안 계시죠? 그래서 뭐그곽 교수님이 계신다. 뭐 어쨌든 이래가지고 그냥 가서 보세요. 예, 아직 결과는 몰라요. 그래서 막 자꾸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예, 그냥 그러면서 그 다음에 혈액종양과에 가니까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하고 뭐 두루두루 하고 예. 또 25일 만에 일단 퇴원했어요. 예. 퇴원해가지고 그 사이 입원해 있는데 또 갑자기 혈액종양과에서 진료받는다는데 수혈을 하기 시작한 거죠. 근데 왜 수혈을 하지?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혈액종양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 혈소판 수치가 낮아서 일단 그 혈소판 수혈하고 그다음에 빨간 피도 수혈을 합시다. 이렇게 수혈을 하기 시작한 거죠. 하여튼 그래서 한 25일 정도 있으니까 일단 그 근육이 굳어지는 거는 조금 풀렸나? 뭐 그래요. 그 25일 지나니까 그 교수님이 일단 퇴원합시다. 예, 퇴원하고 그 다음에 다 경과를 좀 보자. 그래가지고 일단 퇴원을 했죠. 류마티스 내과는. 그랬다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사이에 또 병원 치료도 가잖아요. 한 3일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. 그때마다 거의 그냥 뭐 지팡이 정도가 아니었어요. 처음에는 뭐 기어가다시피 해서 네,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지고 네,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놓고 네, 좀 소리 치기도 했었어요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누군가 나와주시거든요. 저 이런데 좀 아래층까지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되냐. 막 어깨 동무 하고 뭐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기다시피 해서 예, 조금 풀려서 좀 걷긴 걸었는데
위태위태한 거예요. 막, 예, 막 휘휘 이게 도는 것 같고 빈혈이니까. 그 다음에 택시 타고 병원에 다니고 했는데 야 택시 왕복이 8만 원인가 거의 10만 원이 들더라고요. 뭐 그때부터 챙겨놨던 돈 다 쓰기 시작했죠. 그 다음에 병원비도 태어날 때 보니까 일단 실비가 있긴 했는데 뭐 300만, 400만, 500만인가? 일단 두 차례 입원했는데 그렇게 되고 근데 기본 제일 많이 돈 들었던 게 있고 희치열입니다. 혈소판하고 빨간피하고 한 팩에 뭐 몇 밀인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25만 원, 30만 원이에요, 전부가. 그러니까 한번 병원 가서 무조건 그 사이에 두 번째 입원은 12월에 했는데 어, 첫 번째 입원은 9월 말인가 해서 10월 중순에 나왔어요. 예. 그러니까 한 번 병원에 저 통원을 해서 가도 치료를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때는 혈소판 두 개, 두 팩, 빨간 피 한 팩, 어떤 때는 뭐 빨간 피 세 팩, 뭐 이렇게 막 왕만 넣는 거예요. 그때는 뭐 류마티스 내과 진료받고, 그 다음에 혈액종양과도 진료받고, 또 이게 진료 날짜가 또 다를 때가 있거든요. 그때마다 병원에 가요. 어. 야, 통문하는 것도 힘들고, 네. 그게 너무 속상해서 그 다음에 그 재단에다 이야기해서 그 하나센터에서 상담사 분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간호사인가요? 뭐 이게 그런 분 계시잖아요. 그거 좀 대상이 안 되냐 했더니 저는 아직 젊어서 안 된대요. 그리고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요양급여인가 뭔가 그게 안 된다. 병원에서 동의를 해야 돼. 뭐 몰랐던 거 많이 알았어요 이번에. 네. 근데 그때는 암 판정이 안 나왔으니까. 그 다음에 12월 달에 다시 입원을 하라. 입원실이 지금 암병동에 꽉 찼대요. 그래서 암 환자 이렇게 많냐 해서 일단은 그때는 외래니까 입원 병동이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 12월 초에 병실이 비었다고 오라. 그래서 두 번째 입원을 했는데 혈액종양과에. 아, 그 같은 병실에 있던 암 환자분들을 처음 본 거예요. 뭐 어찌 우리 미력이도 정말 큰 수술했잖아요. 역시 같습니다. 보면 뭐 배 째고 어디 째고 뭐 여러 각 부위에 암이 생겨서 다 수술을 하고, 예,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 내쉬고, 예, 뭐 굉장한 거죠. 뭐 못 봐주겠어요. 예, 뭐 거의 그냥 사경이 돼가지고 밤중에 실려오고, 예, 역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좀 대단하더라고요, 보니까. 뭐 거의 그냥 그 뭐지? 그 소생실인가요? 예, 구급실인가? 거기 있던 환자들도 병실에 음, 옮겨와서 뭐 거의 한 1~2명 의사들이 붙어가지고 드라마 같더라고요, 보니까. 이것저것 기구 달고 뭐하고 주사 놓고 뭐하고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살려놓더라고요. 말도 못하고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다시피 했던 사람도 다음날 아침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죽을 먹겠다고 하고.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위암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다가 호스를 꽂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미음을 놓는 그런 환자도 많고 해서 저는 혈액암이잖아요. 예, 골수암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렇게 앓고 나니까 느낀 게 뭐냐면 암은 고통스럽죠. 예.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 다른 장기에 생긴 사람들은 미력이처럼 째고 붙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이 없었잖아요. 예. 정말 예.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해 봤다가 뭐 단지 보면은 이렇게 옆에서 누가 간호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되게 서러웠던. 예. 그러니까 뭐 일단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샤워를 못 하는 거죠. 예. 야,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도 못 감겠지. 팔 자체가 안 올라가요 여기까지. 예, 양쪽 팔이. 하, 막 이게 그렇다고 해서 속으로는 야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. 근데 벌써 그 혈액종양과 입원해서 그 다음에
그 항암제인가 뭔가 투여해서 항암 치료 시작했잖아요. 그때부터 잠은 안 오지. 미각이 없어져서 병원 밥도 못 먹겠지. 거의 일주일은 굶은 것 같아요. 네. 그나마 그래도 류마티스 내과 입원했을 때는 1층에 내려가서 예, 야밤에 선생님들 먹지 말라는데도 빵이라던가 그 다음에 저 콜라 좋아해가지고 막 콜라 마시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때 뭐 아무것도 먹기 싫고 예.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뭐지 그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. 밀차 같은 거 의지해가지고 어떤 데는 간호사가 어디 간다 하게 되면 그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데려다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투병을 해서 항암 치료를 해서 거의 한 달 있은 것 같아요. 그 사이에 며칠 지난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교수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교수님 저 사실 북에서 왔는데 그래요? 그래서 저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인데 이 결과가 뭡니까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암이라는 거예요. 그게 뭡니까? 하니까 그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게 자료를 보니까 암에 걸리니까 공부를 엄청 하게 돼요. 다른 암 환자도 다 그렇더라고요, 보니까. 그 함께 저랑 예전에 그 베나티비랑 출연했던 박향수 씨 아시잖아요, 제일교. 그분도 그 암 때문에 엄청 거든 7년 되셨잖아요. 예, 그때 후에 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도 그 박향수 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좀 각오하시라고 해서. 뭐 죽는다는 거야? 그러니까 아니, 그게 아니라 일단 그 암을 하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암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알게 된다. 일단 오빠는 그 용모에 변화가 생길 텐데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모리카락 빠지는 거예요. 그것도 그럴 수 있고 얼굴 형태도 바뀌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. 걔 마음 굳게 먹으라는 거예요. 야, 뭐 얼굴 형태 바뀌는 건 어떠니? 나면 되지. 완치되면 좋겠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는 게 아니라 그 암 걸린 다음에 점점 초기는 뭐 이렇게 투병을 했죠. 뭐지? 항암 치료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 목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. 네. 그 사진에 아직 있는데 완전히 계란처럼 생겼어요. 이렇게. 네. 이게 보니까 대체 암 환자도 이렇게 목이 이렇게 붓더라고요. 뭐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다. 그래서 혈액암 환자분들 뭐 며칠 계셨는데 보니까 대체 같아요. 목이 부어가지고 목하고 얼굴하고 얼굴에 이렇게 하관이 이렇게 막 불어올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네, 막 그래요. 그래서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저랑 뭐 친했던 분들 네, 그 탈북민들이 뭐 다 뭔가 하시는 분이에요. 뭐 공무원도 하시고 뭐도 하시는 분. 예, 처음으로 면회왔죠. 그 소식을 알고. 예. 그리고 한 분이 그 재단에서 공무원 하시는 참 고마운 분이 계시는데.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해서 누군가고 뭐 제가 그때도 그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뭐 했었는데 알고 오셨어요. 그때 뭐 휠체어 타고 다니던데 조금 짚었나? 제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팔이 안 펴지니까 그 땅 뭐지?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안 펴지잖아요. 이 상태에서 띄엄띄엄 걷는 거예요. 근데 뭐 살도 다 내렸지. 얼굴은 빵빵 부어있지. 정말 그러면 귀여워하죠. 아이고 그거 저 입원실이 안병동은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. 예. 그 매층마다 그 휴게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면회를 하라는 거거든요. 나갔죠. 그 수혈한 거 링고 달고 막 울고 막 그러셔가지고 예전에 그 멋진 김주성 모습이 어디 갔냐. 그 한 분은 저랑 그 북에서 같은 곳에서 살았던 분이 계세요. 여기 와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
그러니까 북에서의 저 모습도 다 보고 아셨던 분인데, 그 뭐 남자분인데도 막 속상해서, 아이고 죄송합니다. 형 왜 그래? 이 좁은 데 와서 왜 그래? 야, 진짜 힘들었어요. 그래서 면회 오신 분 계세요. 예, 일단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베나TV에서 이사를 하면서 그거 말고 또 세토미네 쉼터라고 있잖아요. 거기서도 이사를 했고, 예. 그리고 세토미네 쉼터 대표가 그 신봉선 씨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. 예전에 저랑 같이 그 베나TV도 나오고, 예, 개인 채널에서도 나오고, 박세영 씨랑 뭐 정말 10년지기거든요. 그분도 오셔가지고 제가 뭐 지금은 이게 방송에서 이게 살짝 말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는 뭐 못 먹게 됐으니까 단고기 아시죠 뭔지? 그 인천에서 그 우리 그 세도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단고기를 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거기 자주 갔어요. 일단 뭐 단고기 현육은 보신탕이죠. 그걸 먹으면 겨울에 정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뭐 그것도 워낙 좋아했어요. 예, 다른 고기도 좋아하는데 그 북한식으로 조리한 것이 살짝 달라요. 예, 한국의 버신탕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 독특한 그 특유의 그 양념이랑 드셔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일부러 그걸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. 야, 근데 뭐 그때 뭐 미각도 잃었지. 그것도 병원에서 이걸 어떻게 먹냐. 예, 그래도 그나마 저하고 가장 가까웠던 분들은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한때 그 통일교육원에서 그 강사를 했었잖아요. 예,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이라고 해서 거기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탈북 강사, 그다음에 남한 강사. 이 남한 강사는 아가씨들 그리고 총각들도 있고, 그다음에 가정 부인도 계시고, 그다음에 세대주대는 애 아빠도 있고 하는데 다 석박사죠. 예, 뭐 일단 탈북민 강사들도 다 예, 뭐 대학도 나오고 다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또 남한 강사분들이 또 오시기도 하고 고맙더라고요.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느꼈습니다. 일단 의료진도 대단하고 아무튼 제가 그래서 고비를 넘겨서 1월달 그 다음에 1월 초에 퇴원을 했거든요. 한 40일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퇴원을 해서 그때는 뭐 좀 걸어요. 걷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혈소판 수치가 낮기 때문에 일단 3일에 한 번씩 병원 와라. 올 때마다 혈 검사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넣고 치열 받고 그다음에 약을 그때부터 면역 억제제라고 해서 그 항암 세포를 암 세포를 이렇게 억제하는 사이폴이라는 지금도 그 약 먹고 있는데 정말 그 약 먹기 싫어요. 그게 미각을 잃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. 지금 현재 일단 그 영상은 찍어놓고 내일 아침에 올리겠습니다. 지금 새벽 4시 25분이거든요. 한 잠도 못 잤어요. 지금도 같아요. 예. 정말 낮 시간에 어쩌다가 한두 시간 자나 그래요. 미각이 없으니까 밥도 뭐 하루 한 끼 먹는 둥 가는 둥막 이래가지고 뭐 정말 여러분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.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퇴원을 하면서 병원에 있을 때 많은 암 환자분들을 보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예. 그 환자분들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. 전 그래도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? 경상도나 전라도, 거제도,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. 그런 분들은 입원을
죄송합니다. 화면이 잠깐 꺼졌네요. 입원을 할 때라든가 통원을 할 때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일단은 한번 진료를 받잖아요. 그러면 다음 진료 날짜를 정해주세요. 근데 이게 일주일 후가 될 수가 있고 주기가 각자 다 다르잖아요. 만약에 일주일 후에 오시라든가 3일 후에 오시라 이렇게 되면 언제도 전라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경상도.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. 그러니까 그 서울대병원 가까이고 해화동인가? 예, 그쪽에 그 뭐 이게 싼 하숙집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, 거기서 또 예, 자체로 이렇게 끓이게질해서 먹으면서 기다렸다가 그 진단을 또 받고 뭐 이러면서 결국 입원을 하는데 야 서울대병원 일반 환자가 한번 거기에 그 접수를 해서 진료받자면 5개월 정도 걸린다. 예, 저는 그나마 그래도 행운아였죠. 음. 또 그래서 일본에 계시는 어머님하고 이모님 친척분들한테도 이게 암이라는 걸 숨겼어요. 예. 괜히 구실도 못하는 아들이 예, 또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숨기고 예, 뭘 생각했냐면요. 야, 이 세상에 그 암 환자분들 어떻게 하면 이게 잠시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예, 거기서 일단 그 어르신들이 많았어요. 또 근데 뭐 역시 또 TV에서 알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예, 가끔씩 밭에 나가서 날씨 좋을 땐 밭에서 한담도 하고 하면서 북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뭐 젊은 사람들, 여성분들, 예, 모자, 털 모자 쓰고 예, 머리 다 빠졌잖아요. 예, 저도 많이 빠졌었어요. 근데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일단 뭐 암이 걸린 건 누구 탓도 아니죠. 제 탓이죠. 제가 건강 관리를 안 했던 거. 예. 너무 소홀했던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게 혈액 부문은 정말 이번에 느꼈어요. 예. 자주자주 검사해 주시고. 아무튼 그래서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지금 아직도 빈혈일 것이다. 그래서 참 태어나기 전에 갑자기 또 이렇게 그러니까 류마티스 내과 진료받고 예, 혈액종양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내분비 내과도 가라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왜 거긴 또 왜 가냐고 일단 가래. 가서 거기서 또 피검사하고 뭐하고 했더니 당뇨라는 거예요. 그 후에 그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원래 당뇨기가 좀 있었는데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예, 그 근육 이완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스테로이드를 저는 근육이 안 풀리니까 류마티스 내과에서 자꾸 영양을 높인 거죠. 예. 마지막에 그 하루에 뭐 한 끼에 6알씩만 먹고 그랬는데 그 스테로이드가 그렇게 안 좋대요. 예. 어쩔 수 없이 이 견직을 풀어야 되니까. 아 그랬더니 이게 예, 저 혈당치에 이상이 있는 거죠. 그들이 인슐린을 넣기 시작한다. 예, 밥 먹기 전에 계속. 그 후에 보니까 그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 급성으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만성 당뇨가 아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약이 점점 줄어들고 후에 좀 완치가 돼가면서 약을 안 먹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 몰랐어요 그 당뇨. 그래서 지금도 인슐린을 또 맞고 있고 이야 안팎으로 야, 참 순수박이었는데 그 작년에 그니까 암 진단 받고 입원하기 전에 예,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돈도 못 벌고 병원 다니는데 아니 세상에 보이스피싱까지 맞았어요. 예. 통장에 있던 돈 다 털리고 막 이야 나 정말 이게 어, 뭐 화가 쌍으로 온다더니 예 장면적으로 최악이었어요. 네. 아무튼 뭐 그런 걸 겪고 예. 근데 외롭죠. 그래서 가끔씩 그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병원에서 밖에 앉아 있으면 비둘기가 막 날아오잖아요. 근데 병원 비둘기들은 자꾸 환자들이 뭘 주워먹다니까 그 벤치에 앉으면 와요. 저도 이게 빵 부스러기 같은 거 쥐고 하다 보면 야 뭔가 비둘기도 나를 이렇게 막 애처롭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이대로 뭐
모진 마음을 먹자니 용기는 안 나지. 네. 뭐 도연히 생각이 막 나서 내가 왜 쟤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애비구실도 못하고 이러냐. 네. 문자가 오죠. 카카오톡. 아빠 힘내, 힘내. 딸내미 사진 보면서 침대에 누워서 신둥이잖아요. 얼마나 이쁘겠어요. 지금도 구실을 못하니까 참 죄스럽죠. 죄송합니다. 뭐 한탄한다는 게 뭐 여러분들밖에 할 데가 없으니까 정말 힘들었어요. 육체적으로, 정신적으로. 일단 몸이 말을 들으면 뭐라도 일을 하겠는데 그것도 못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상황을 딛고 예. 그 다음에 1월달, 2월달 지나니까 그 뭐야 태어난 다음에 차츰 호전되기 시작해서 처음에 3일에 한 번씩 동원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예, 그 다음에 열흘에 한 번씩 하다가 예,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예, 혈액정량관 가는데 그 교수님이 젊은 분이시거든요. 저보다 더 좋아하세요. 와, 이렇게 회복 속도가 빠른 거 처음 봤다. 물론 아직 마음은 못 넣었지만 아무튼 수혈을 끊은 것이 이제는 2월 달까지 수혈을 하고 혈소판 수치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수혈을 좀 건너 봅시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매일 통원할 때마다만 수혈했다가 예 그랬다가 어떤 때 수혈만 따로 하러 뭐 이게 뭐 3일에 한 번 또 가야 되는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. 네. 그런데 이제는 수혈 안 해도 되겠다. 열흘만 좀 견뎌보자. 아직 환자분은 고작이야 60이야. 네. 자기를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? 그래서 네, 당연합니다. 예, 좋아요. 응? 환자분보다 더 어르신들도 힘내고 계시는데 한번 수혈 안 하고 견뎌봅시다.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뭐 열흘에 한 번 수혈하고 이번에는 한 달 견뎌봅시다. 뭐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 힘들지만 처음에 택시를 계속 타니까 막 그 돈이 장난이 아닌 거죠. 예. 그래서 한 번은 지하철 타고 가겠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살던 곳하고 그 운정역이 가까운데요. 그래서 마을 버스가 또 거기는 또 뭐 아직도 개발이 채 안 된 데라 버스가 그 자주 안 와요. 하여튼 마을 버스 타는데 다리 힘이 없잖아요. 네. 버스 오르려고 이게 랑간에 탁 올라섰는데 뒤로 넘어진 거예요. 네. 와,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 최고입니다. 짱이에요. 뒤에서 뒤따라 오르려고 했던 아줌마, 한 50대쯤 되신 아줌마 두 분인데, 몸도 그렇게, 좋은 편이 아닌데, 두 분서 저를 꽉 끌어안고 그냥 붙들어줘가지고 뒤로 뻘렁 안 나갔죠. 그 다음에 그냥 그분들이 막 영짜영짜 밀어가지고 앞에서 그 기사님이, 아이고, 참, 이게 젊은 분이 뭐 해가지고, 끌어당겨서 겨우 안 치고 막 이랬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계단 올라가는 걸 그냥 한나 올라가서 또 쉬고 한나 올라가서 쉬고 뭐 이러면서 예, 힘든 나날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저번처럼 유튜브를 하게 됐고 예,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성원을 받고 예, 정말 아직 몸은 안 좋아요 사실 예, 요즘도 좀 좋아졌다 했는데 또 며칠 동안 예, 불면증에 뭐 일단 미각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최근에는 그 많은 분들이 그 일본에 계시는 지인들도 일부러 와주시는 분도 계셨어요. 네. 그래서 이게 그 현재는 그 운정역 근처에 사는데 거기서 뭐 밥도 사주시고 그러니까 그나마 냉면이 조금 넘어간다 만다 하는 건데 벌써 한 두 입 정도 들어가면 그때 입안에 뭔가 점막이 씌운 것처럼 예, 맛을 못 느끼고 텁텁하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제가 뭐 그 북송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 이야기할 겁니다. 그리고 뭐 그 댓글에도 계셨던데 제가 원래 북송교포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이야기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. 이것도 이어가려고 하고요. 뭐 제가 겪었던 북한사회, 제가 본 북한사회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재밌어요. 네. 근데 뭐 이번에는 뭐 이젠 숨길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
결혼했던 이야기.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아들놈이 두 놈이 있어요. 그게 손주까지. 뭐 그런 이야기도 들들 섞어가면서 할까 합니다.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겨우 힘든 속에서도 버티고 있습니다. 예, 그 과정에 너무 적적하고 집에서 예, 뭐 사람 만나러도 가끔씩 오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한국 그 유튜브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서워서 못했고 그나마 일본 채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본 채널을 조금씩 하면서 일본 그 사람들이나 즐겨보더라고 소통을 해서 뭐 거기서도 역시 같아요. 따뜻한 말 해주시고 해서 좀 힘을 받고 있는데 역시 구독자를 보나 뭐를 보나 저는 대한민국이잖아요. 네, 채널은 했다가고 김명철 씨가 형 해. 왜 그래? 몇 년 지났는데 뭐 해가지고 저번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렇게 반가워하실 줄은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부모 형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자꾸 울기만 해도 죄송하고요. 아무튼 현재 그래서 그 암 진단을 받고 다시 의료국의 일정을 받게 되고 네, 생계비를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없으니 임대아파트 신청을 해서 그 사이 돈 걸어 있었으니까 임대아파트 신청이 안 된대요.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힘들지만 일단 그 오피스텔인가요? 원룸에 들어왔는데 월세가 좀 비싸더라고요.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. 운정역 앞인데도 일단 여기서 임대아파트 나올 때까지 버티자 해가지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몰랐거든요. 계속 오늘도 어제도 한 분, 두 분 계속 그래도 후원을 해주셔갖고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암이라는 그 병에 이기기 위해서 암도 일종의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자.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단체를, 임의단체를 하나, 예, 좋아하시는 탈북민 사업하시는 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차를 같이 타고 다니고, 예, 정관을 작성해서 우리 딸 이름 도연이를 따가지고 도연사랑배라고 해서 임의단체를 만들었는데 목적이 뭐냐면 이게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암 환자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암 환자분도 계시잖아요. 뭐 물론 이게 중환 분들은 힘들겠지만 뭐 완치되신 분도 있고 아무튼 환우분들을 좀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좀 가져볼까 해서 일단 아직은 뭐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해서 그 샘소에 가서 단체 임의단체를 하나 냈습니다. 예, 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좋아지면 좀 방송을 통해서 활동을 해서 예, 암 환자분들 가급적이면 이건 뭐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?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좀 후원을 받아서 암 환자분들 좀 좋은 곳에 데려가서 좀 힐링도 시켜드리고 싶고 정말 암은 알아본 사람만이 알겠더라고요. 근데 그걸 이겨낸다는 게 대체적인 암 환자분들이 그렇대요.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미각이 없어지니까 음식을 못 먹는 거죠. 예. 더구나 이게 내장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신 분들은 뭐 토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걸 이겨내고 억지로 먹어요. 저도 같아요. 억지로 뭐 쓸어 넣는 거죠. 뭐 그냥.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예, 뭔가 그 웃음을 찾을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. 욕망뿐인데 일단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음. 하여튼 오늘 길게 이야기했네요. 거의 1시간 되는데 죄송합니다. 길어져서 도중에 보시다가 지루하면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. 아무튼 조금 보고 이제 뭐 다음 주부터라도 일주일에 한 편씩이라 해서 북송교포 이야기 다시 시작하고 그 여러분들의 예, 그 여러분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
방송을 통해서 다시 김주성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예.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. 뭐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,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보듬어 주십시오. 네,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. 꼭 보답하겠습니다. 다시 예전처럼 탈북민들의 가교 역할도 할 수 있게끔 건강을 되찾고 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.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끔찍한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좀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네, 그런 말씀을 끝들어 오늘 방송 꽤 진부해졌네요. 아무튼 이런 하소연을 하고 싶었어요. 네, 그래서 뭐 좀 울보 김주성 좀 울기도 해보고 네,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또 뭔가 터놓으니까 좀 마음도 편하고요. 지금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. 사실 제삼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 사랑 속에 그리고 참 그동안에 뭐 여기에 파주에 있는 베델 교회도 짬짬이 다녔는데 몸이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그 하나센터에 다니시는 상담사분이 또 태워가고 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 또 염치 없지만 지금까지 교회 다니지도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조금씩 다니면서 지팡이를 짚고 가서 기도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